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3일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84명 발생했습니다. 서구 소재 PC방과 부산 진구 대형마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기장군 요양병원 등에서도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광복절 경축 행사를 취소합니다. 부산시는 8월 15일 소규모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경축사를 전합니다. 주말 연휴 부산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많은 양의 비는 예보되지 않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의 재난방송 시민기자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은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지난해부터 재난방송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난방송 시민기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부산시는 13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84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입국 3명, 접촉자 129명, 감염원 조사 중인 사례가 52명입니다. 13일 서구 소재 PC방에서 14명이 집단 감염됐고 부산 진구 대형마트에서도 직원 1명이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된 이후 동료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남구 복합체육시설 등에서도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 복합체육시설에서는 이용자 3명과 가족 1명, 동래구 소재교회에서 교인 3명, 부산 진구 소재 주점에서는 방문자 3명과 접촉자 16명 등 1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기장군 요양병원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동에 입원 환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13일 확진된 환자 3명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하고 또한 각계각층으로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스스로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1년 반 동안 거의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와인바를 오픈한 지가 3주 했어요. 제가 3주 동안 딱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10시니까 뭐 2시간도 영업을 못 하는 거죠. 지원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뭐 지원해서 뭐 그 금액을 얼마 준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는 돈이거든요. 사실 그냥 완벽한 락다운. 네, 그냥 앞자리 한 2주나 3주를 그냥 완벽하게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연휴 부산 지역에는 비가 예보돼 있고 다음 주 후반에도 또다시 비가 예보됐습니다. 네, 다행히 많은 양의 비는 예보되지 않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은 13일 낮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수량은 최대 60mm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말 이후 다음 주 후반까지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지속됩니다.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비는 나흘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기압골 위치에 따라 강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8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고 또다시 19일 오후부터 23일까지에도 비 소식이 이번 비로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오는 23일까지 흐렸다 비가 내리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또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지역은 정체 전선에 동반된 구름대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요. 따라서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여름 폭염주의보와 경보 발령은 31번 내려졌습니다. 또 열대야 현상도 24일간 발생했는데 최대 지속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 동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동네를 흔히 부산의 뿌리라고 하죠. 부산박물관에서는 부산의 역사 문화를 동네 영역 확장으로 설명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다양한 유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철로 만든 갑옷, 독특한 모양을 새긴 기와, 지역 유력계층의 이름이 새겨진 기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부산의 역사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유물들입니다. 부산박물관은 부산의 고대 중세 문화를 동네의 영역 확장과 공간의 변천 과정으로 설명한 부산의 뿌리 동네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보통 동네라고 하면 그 지금의 동네 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동네 읍성 주변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삼국시대, 특히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당시 중심지가 현재 수영구 망미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 망미동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당시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이제 전시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이번 특별전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래군 이전 가야시대 풍부한 철 자원으로 무기 제작 기술이 발달한 부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쇠거붓 등은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또 당시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행정적, 경제적 기능을 갖춘 동네 최초의 산성인 배산성, 부산 유일의 거대한 봉분을 가진 무덤군인 연산동 고분군 등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한반도 동남부의 중심 고을이었던 동래군의 불교문화, 그 불교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화장문화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례와 생활문화, 기와 건물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 변방으로 취급받던 부산 지역은 고려 중기 동래 지역의 토착 세력, 동래 정씨 가문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한 인물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을 통해 가문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174호 법화경은 1276년에 간행된 것으로 화엄경과 함께 대승불교 경전입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당시에 융성했던 어떤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소장품이라든지 지금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그 감지금리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이제 고려 사경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만나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 우리 지역의 뿌리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 밤사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3일 새벽 2시쯤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A씨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밤 9시쯤에는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C씨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C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40에서 14로)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현재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입니다.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인데 지금은 1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4라는 숫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인 이날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생존자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을 즈음해 각종 행사들이 열리며 우리가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꼭 이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전국적으로 수요 시위가 열리고 또한 전국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 814라든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기록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만행, 그 과거는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는데요. 이 과거가 과연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4분은 모두 8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평균 92세. 여기 할머님들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야 할 요구는 당연히 해야겠고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한 노력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광복절 경축 행사를 취소합니다. 부산시는 8월 15일 광복회원 49명과 함께 소규모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취소하고 대신 광복회원 대상 서한문 발송과 함께 온라인으로 경축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LG헬로비전 부산방송 재난방송의 시민기자단 위촉식이 LG헬로비전 부산 통합뉴스룸에서 열렸습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은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난방송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난방송 시민기자단을 구성했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시민기자단의 모집과 교육, 실습 등을 담당하고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재난방송 노하우를 공유해 특화된 시민참여형 재난방송을 진행합니다. 올해 위촉된 시민기자단은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LG헬로비전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산경찰이 낮 시간대에도 불시 음주 단속을 펼칩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저녁 시간 사적 모임이 2명으로 제한되면서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의 반주도 단속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낮 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4건으로 휴가 전 기간보다 76% 늘었습니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과 2차 가해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석 달도 안 돼 이번에는 해군 여중사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 간부들이 동료 목숨도 지키지 못하다니 정말 화가 치미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군대 내 성추행을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